인구수 비례해서. 아, 비례해서요? 혹시 몰라요? 언제를 다 하셨습니까? 주는 안 했지. 저 세를 받았었나요? 네. 저 그거 예전 건 줄 알고 안 놓고 왔는데? 저도 끝났잖아요. 미쳤 나오네요, 제가. 이 친구 확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 게 끝난 걸 알아가지고 끝났구나 해서 그거 놓고 왔거든요. 예전 거 끝나고 새거 갖고 왔대죠. 그러니까 저 예전 거 끝나고 새 걸 오늘 받는 줄 알았어요. 응?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숙제 안 해놓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진짜 없어요, 저. 일로와. 딱 봐. 예빈이 건데. 아니 근데 예빈이 받았었어요. 아 진짜요? 줬잖아. 다 갖고 있잖아. 예빈이 건데. 진짜 새로 써야 돼. 너무 아프다. 진짜. 숙제 블럭이 안 하는 것도 대박이야. 숙제를 저런 식으로 안 하는 거야. 아니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죠?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지. 저도 안 했어요? 저는 안 받은 줄 알고 없나 모르나 하고 그냥 갔는데. 네. 선생님이 여기 숙제입니다. 그래갖고 네가 뭐라고 이렇게 에이 이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에이 이거 그랬잖아요. 있었구나. 왜 이렇게 먹지? 받은지도 몰랐는데. 다들 지금 몰랐다고? 네.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아니 제 기억상으로는 딱 첫 번째 게 끝나고 두 번째 거 다음에 주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받았었군요. 최준호 학생이 나빠요. 제가 어디까지였지? 심지어 내용 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보니까 기억나요. 몇 번까지 했더니 앞에 거 설정하는 에너지 전환도계까지 24-두 번째까지 1분하고 1분 안 한 것 같은데 자료 3, 4 했니? 자료 3, 4회를 쳐낸 거 아니에요? 여기는 했는데 여기가 어디? 앞에도? 물론 그러면 학교 시험 실력을 내기니? 자, 볼게요. 자, 24-24장 네 번째, 세 번째 거.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이다. 자, 얘네들은 모두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지. 그죠? 자, 특히 석탄, 석유와 같은 녀석들 뭐가 되니? 석탄, 석유, 메테인도 마찬가지인데, 자, 메테인이 천연가스야. 자, 뭐가 됩니까? 얘네들 모두 출석부 갖다 써야 돼요. 잠깐만. 내가 까먹어. 네, 여기 바꿨을게요. 추워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네? 그런 학생이었어요? 코스고 안 갖고 오늘이 23일이니? 네, 오늘 3일이고요. 진혁 학생, 백지혁 학생.
자, 그래서 천연가스 등 모두 합쳐서 얘네들은 자, 화석연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화석연료라고 볼 수 있는 물질들이야. 보통 화석연료들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 왜냐하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체들이 흔적을 남겼어. 그 흔적들이 산화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이 물질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얘네들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화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학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두 번째 연소할 때 온실기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연소할 때 온실기체가 발생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겠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니 선생님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한번 볼까? 연소 전에 만약에 탄소를 포함한 물질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뭐가 만들어지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이게 주된 온실기체야. 또 이 석유, 석탄 그리고 메테인 가스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도 수소기체야. 수소기체를 포함한 물질은 산소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지? 수증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화학 변화들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고갈되지 않는다. 얘네들의 단점이 에너지 매장량에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있어. 과거에 살았던 생물 흔적이 한계가 있단 말이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매장량 한계가 있어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그림 가, 단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전환 관계를 나타낸다.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비대 에너지, 촛불은 화학 에너지를. 자, 이 촛불이 가는데 초의 주재료가 파라핀이야. 파라핀은 주된 구성물질이 탄소, 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주고 있지. 근데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양의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동시에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다. 모닥불도 마찬가지. 나무등이 갖는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과정이죠?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가는 전기 에너지가 주로 열 에너지 아니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장치지. 그래서 X. 나와 다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전환시켜주고 있지요. 맞아요. 자, 열 에너지는 공기 진동으로 전달된 에너지니 열 에너지는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직접 만나서 그 대류 복사관. 그렇지. 하나 더. 대류 복사. 가장 먼저. 그게 에너지를. 제일 쉬운 거. 자, 전도 대륙 복사라는 과정으로 전달되지고 있어. 전도는 열이 물체를 따라 계속 전달되지는 거야. 주로 물체들에게 자유전자가 영향을 주게 돼. 그럼 금속에는 자유전자들이 많이 있지. 열이 잘 전달되지고 반면에 비금속들이, 자 예를 들어서 부도체, 반도체 같은 물질들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질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열을 물체를 따라 직접 전달되는 게 뭐다? 전도다. 대류라는 것은 물질의 순환에 의해서 그 물질과 함께 이동하는 게 열 에너지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면 따뜻해진 부분은 위로 올라가지. 왜? 따뜻해지면 부피가 팽창하고 밀도가 감소하거든. 그래서 얘는 주변보다 자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다시 차가워진 물은 아래로 내려오겠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대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한편 자,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열이 빛의 형태로 주변에 아무런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열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옳은 게 이게 하나만 옳겠네요.
3번 문제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생각되고 골라보도록 하자. 열 에너지는 모두 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일부만 전환돼. 모든 일은 열로 바뀔 수 있어. 모든 일은 열로 바뀔 수 있지만 모든 열은 열로 바뀔 수 없다. 다만 일부 열만 일로 변화될 수가 있지. 일부만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을 우리는 자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표현해 주겠지. 그 비를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 감소된다? 아니, 총량은 항상 일정해야 되겠지. 그럼 답이 D 하나뿐이구나.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주변으로 터짐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다. 열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흩어지는 열 에너지는 우리가 다시 모아서 일로 바꾸거나 에너지화 시킬 수가 없어요. 흩어져버려. 따라서 얘네를 이용해서 일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4번. 자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개, 구름이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뀐다. 전기가 마찰 전기 등으로 인해서 생긴 전기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게 번개고 소리 에너지는 천둥이 돼야 되겠지. 천둥. 자, 그래서 X. 폭포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더 맞는 거. 어?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더 맞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다 읽어보자는 얘기지. 답만 고르고 땡 끝나면은 공부하는데 의의가 없지. 시험 볼 때는 물론 답만 딱 고르고 나머지는 빨리 훑어봐 봐야 되겠지. 보통은 요즘 두 가지 이상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 형태보다는 고등학교는 기미비 형태가 많아. 그래서 어차피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답이 나왔다 아닌 걸 다시 해하고 조금 전에 문제처럼 3번처럼 자 답이 아닌 게 딱 하나 나왔다 그러면 답을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지. 자 일반적으로 시험 보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답을 이런 거 빨리 구해주는 게 더 중요해. 자 지진, 지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진파의 파동 에너지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고 화산, 지구의 내부의 열 에너지가 자 분출물의 역학적 에너지 등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 맞고 자 태풍, 태양 에너지 또 수증기의 포텐셜 에너지 바람과 비의 역학적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답은 1번이고 지원이 그렇게 졸려? 어저께 뭐 했어? 네. 선생님 출석부 가져갈게요. 네, 지금 네. 누구야? 예린이 혼자 시험 보겠습니다. 아, 네. 자, 5번. 다음은 휴대전화에 뭐 했다고? 어제 일찍 일찍 잤어. 일찍 잤는데 왜 또 자? 오늘 학교 갔다 온 거야? 대면서 니네 하나님만 한 거야? 전체 다 한 거야? 중앙. 9학년? 코로나 이렇게 많은데 4단계인데? 미쳤나보다. 지금 이번 주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 왜냐면 연휴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을 거래. 제가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2,500에서 3,000명 정도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랬는데 순식간에 5,000명 가지 그러다. 놀러 다녔는데. 어? 아니에요. 너 놀러 다녔어? 네. 놀러 갔다면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심각하구나. 자, 5번 문제. 다음은 휴대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자, 휴대전화에서는 전지가 충전될 때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게 되지.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어지고 스피커에서는 소리에너지가 화면으로 나오는 빛에너지로 또 진동할 때는 운동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로 오랫동안 통화하면 열에너지 또는 열에너지 등으로 전환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배울 때 특히 그 진동을 할 때 운동에너지인지 역학적 에너지인지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주실 거야. 징징거리니까 운동에너지는 틀림없어.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거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냥 역학적 에너지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실 거고 어떤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얘는 운동에너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6번 그림은 자연에서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는 과정과 또 구름이 비로 내리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어. 바닷물이 증발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인 거지. 가로 열고 열 에너지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태양 열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지. 자, 수증기에 자,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지. 포텐셜 에너지가 되면서 구름이 되고 다시 구름과 비가 내리는 과정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해 줍니다. 자, 7, 8번 문제. 그림은 여러 가지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전기 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 만들어졌대. 그럼 가는 뭐일 것 같아?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역학적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 누구지? 전동기지. 모터라고 하는 전동기. 자, 한편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전열기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이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뭐가 있을까? 태양열. 태양열? 뭐 딱히 뭐라고 하기도 참 그렇긴 한데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지열. 태양열이나 지열인가? 아니, 지열? 지금 뭐 방식이 너무 많아서 뭐 화력발전소 그냥 전체적인 광범위한 열 에너지를 본다면 화력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한편 전기 에너지, LED 등으로 빛 에너지로 바꿔주죠. 빛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바꿔주니?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주지. 태양 발전 또는 태양 전지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가는 역학적 에너지다. 맞지요?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가의 일부가 나로 전환되지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습니까? 마찰 등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가는 빛 에너지로 LED 등은 백열전 등보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효율이 높아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지. 즉 적은 에너지 갖고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기미디가 모두 다 옳습니다. 8번 A에서 C에 해당하는 예를 순서대로 옳게 짝 지어보도록 하자. 자, A는 전동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B는 화력 발전이라고 했지. 태양 열 발전 좋다, 그치? 열을 이용한 발전이니까. 자, C는 태양 전지가 될 테니까 답은 4번이 가장 좋습니다. 자, 9번. 지원이 하염없이 자고 있어. 어떡해. 자, 그림은 자이로드롭이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람이 탄 자이로드롭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큰 소음이 발생한다. 자이로드롭이 내려오는 동안에 대한 설명 모두를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공기저항 마찰 등에 의해서 없어져요. 소리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는 아니지요.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소리는 아니란 말이야. 열 에너지 등으로 바뀌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모든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못합니다. 소리 에너지 등으로 변화됐다라고 아주 대놓고 써 있잖아요. 자이로드롭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에너지 값은 항상 일정하다. 맞지요? 그래서 D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림은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에 자동차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사용되는 비율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엔진에서의 열 손실, 동력 전달 장치에서의 손실, 공급되는 에너지는 100이었고 전력 생산이 4였어. 그렇다면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사용한 게 78%지. 남은 게 얼마가 돼? 22%가 남네요. 그죠? 그래서 바퀴 부동력에 의한 에너지는 22%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가 돼버리죠? 여기 전력 생산까지 했네.
그 전력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니까 이용할 거 아니야, 그치? 네. 자, 이용한다면 얘는 에너지 효율이 26%인 거 만들 수 있겠네. 자, 자동차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주로 열 에너지로 손실되고 있지요. 네. 따라서 얘는 답이 자, 5번이 가장 좋은 답 같아요. 잠깐만, 이거 답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10번은 맞아요. 전력 생산까지 에너지 버리지 않는 걸로 썼어요. 자, 11번. 표는 화석 연료만 사용하는 자동차 AB의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엔진이 하는 일의 양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A.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 100이라면 자, 엔진이 하는 일은 15야. 그럼 15%가 되겠지. 자, B. 자동차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8이면 엔진이 하는 일이 10이야. 그럼 얘는 12.5%가 되지. 8분의 1이면 12.5%일 거야. 125 곱하기 8이 1000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 A는 15%이다. 맞죠? 자, 엔진이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자, 하는 일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100을 공급하게 되면 자, 8분의 1이면 12.5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여전히 A의 에너지 효율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하는 일도 더 많아요. 오케이? 하는 일이 많아. 자, 그래서 B가 A보다 크진 않아. 작지.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A가 B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니 자, 버리는 에너지가 적은 건 누구야? A가 더 적은 거지. 따라서 자, 얘는 A가 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가장 좋은 답이 되겠네요. 쌤, 화장실 좀 다녀왔어요. 큰 거예요? 아니, 쿠감이 파리가 더. 자, 12번. 그림은 어떤 자동차의 에너지의 소비 등급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1등급이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1등급이 에너지 소비율이 가장 높은 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더 좋다라고 했어요. 자, 연비가 높을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되는 연료의 양이 적다라고 했는데 연비가 좋다는 것은 같은 연료로 더 많은 거리를 간다는 거니까 역으로 같은 거리에 대해 사용하는 연료 소비가 적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이것도 맞다. 이 자동차가 2km 달리는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 280g이다 280g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얘를 살펴보면 자 리터당 18.8km를 간다라고 했어요. 리터당 18.8km가 안 돼. 자 이때 생산되는 이산화탄소가 140 뭐라고 써있니 이거? 140 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이 안 킬로미터당 14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2km당 얼마가 되니? 280g인 거 맞겠지? 맞아요? 그럼 기니기가 다 맞게 되네. 숫자가 안 보여. 아 눈이 돋보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거듭보기라고 했지 않았어요? 거듭보기라고 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 이제 요즘 이제 눈하고 안 맞아. 너무 멀리 잡아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 글씨가 안 보여. 그 아래 글씨 보이냐? 좀 전에 에너지 소비 등급 효율. 위 표준 연비는 차량 상태 및 운행 조건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눈이 좋구나. 지우개 보이냐?
준우 네. 눈만 좋아. 공부도 열심히 하면 그 좋은 눈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13번 오른쪽 그림은 열 에너지로 일을 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모르는만을 보기 있는대로 골라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자, 공급한 열 에너지가 Q1이고 저으로 흘러가는 에너지가 Q2이고 W만큼 일을 했다면 Q는 Q2 더하기 W 마치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래. 자, 열 효율은 Q1분의 W야, 그치? 그래서 얘는 X. 저 요런에서 그 요런으로 열이 이동하려면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지. 그지? 자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지. 그래서 1번 하나만 답이 되겠고요. 14번 다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시속 30km 이내 저속 주행을 할 때는 전기 모터만의 힘으로 달릴 수 있고 자동차가 가속되거나 오르막을 오를 때 전기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여 연료의 소모를 줄이고 감속되거나 내리막에서는 발전기가 작동되어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는 과정을 갖게 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골라보도록 하자. 가에서는 연료가 절약되고 엔진 소음이 작겠지.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니까. 자, 한편 그래서 맞아. 나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나에서는 맞네. 감속되거나 내리막에서는 자, 얘는 충전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줍니다.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만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도 비밀가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조만간 퇴출할 거예요. 100% 전기차. 100% 전기차. 근데 사람들이 단순한 생각을 해. 그럼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니? 더 많은 화석연료를 때울지 몰라. 그럼 대교용료는 똑같이 전기 생산 효율이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만약에 매우 좋은 성능이 좋은 발전기를 이용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항상 주장하지만 핵발전소를 또 더 많이 줘야 돼. 그만큼 공해가 없는 것도 듣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번에 전기값 또 오른데 오늘 발표했었는데 못 봤네 뉴스를. 전기값 또 오른대요. 연동제인가 뭔가 만들어가고 할 거라는데 몇 퍼센트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15번 에너지가 전환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까닭을 준우가 한번 설명해 볼래? 그래야지 나랑 잘 사니까. 헤매 소리하고 있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다. 자, 진혁이가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 볼까? 그 사용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변하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답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지금의 에너지는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거기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제한적이지. 그래서 자,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6, 17 그림은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때문에 답해 보도록 하자. 풍력 발전기, 태양열, 판. 자, 삼중유리 단열 과목이겠지. 복합 단열 시스템. 자, 그리고 지열 흡수기 당연히 여기까지 흡수하는 건 좀 그렇다. 자, 옥상에다가 녹화라는 것은 풀 같은 걸 심으면 태양열을 흡수해서
집 안에 태양열이 많이 안 들어오게 해주겠지. 풍력 단열육까지 집 옆에 풍력 발전기 설치하면 시끄러우지. 당연히 시끄럽지. 그러니까 단열 잘해놔서 소리도 줄여놓겠지. 옆집이 짜증나겠지. 이거 풍력발전 은근히 소리 굉장히 크대요. 근데 그걸 지금 서해안에다 짓겠다고 문재인 씨 구상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 군산에 풍력 부산이 발전기 아니고 되게 목포. 그러니까 군산 쪽에 풍력 발전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안 가봐서 모르겠어. 최근에 부산 쪽 간 적이 없어. 근데 미친 거야 그거. 네? 미친 거라고. 그래요? 그거 짓느니 차라리 원자력 발전 3기 짓는 게 홀라. 그거 아니? 태양열 발전소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1개 군 정도를 다 태양열 판으로 덮어야 돼. 그게 발전소 하나야 그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니? 근데 발전소는 다 밀집해서 짓거든?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럼 한 구역에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졌다 그러면은 그 4기가 전라남도 면적의 거의 3분의 1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에 태양열 깐 거야. 근데 이걸 좋다고? 근데 우리나라 태양열율, 태양에너지, 태양발전 효율 굉장히 떨어져. 특히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서부터 태양열 고도가 낮아지지. 효율이 진짜 막된 말로 이빠이 떨어져.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연간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거든.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구매를 해줘야 돼. 이게 법으로 지정이 돼 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풍력 발전을 했어. 전기 진짜 눈꽃만큼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주니? 보내준단 말이야. 보내주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웃긴다. 똑같이 전기 메타기가 있어. 같은 걸 써. 내가 많이 쓰면은 카운트가 돌아가. 원래 방향대로. 근데 내 거에서 빠져나가면 자꾸 카운트가 거꾸로 돌아가.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돌아간 요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국전력에서 요금을 지불해야 돼. 그렇게 나간 돈이 2조에서 3조 정도가 나갔대 작년에. 와. 근데 뭐 점점 더 많이 나갈 거야. 개나 소나 태양열 발전한다고 잔뜩 썼는데 문제는 그게 환경오염 없다고 하는데 태양열 판넬이 문제야. 태양열 판넬이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쫙 있거든. 폐기를 못하게 재처리를 못한단 말이야. 태양열 판은. 그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걔도 핵폐기물처럼 또 보관을 해야 돼. 그게 뭔 짓이야?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짓들을 하고 있지. 앞뒤안가 이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단지에도 태양能설치는 거지만 근데 그게 욕을 먹어. 건너편 단지에서 빛이 반사되니까 그 건너편 쪽에서 짜증이 난단 말이야. 되게 웃긴 짓이야 이거. 건너편 집은 무슨 죄야? 화내서 죽겠다. 근데 자꾸 누워있으면 바짝바짝하면 짜증나지 않겠니? 그것도 뒷베란다 쪽에서. 앞베란다에 여름에 반짝거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뒷베란다에서 짜증나와. 그게 태양의 고도가 자꾸 안 바뀌면 괜찮아. 90도가 되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얘들을 여름 위주로 해놓지 않거든? 봄, 가을 위주로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치했다라고 쳐봐. 그러면 봄, 가을에는 수직하게 들어와. 이게 약 37도 정도로 들어오거든. 그러면 들어온 녀석이 똑바로 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름에는 76도로 들어온단 말이야. 이 각이 76도야. 그럼 이쪽으로 반사되지면 낮은 층에 조명을 주지. 이해해요? 겨울철은 상관없어. 겨울철은 해서 위쪽으로 간단 말이야. 네. 근데 윗집은요? 윗집? 아, 다행히도 보통 설치해 놓으면 이 위쪽은 설치한 데가 보통 옥상인 데가 많아갖고 큰 지장은 없어. 다행이네. 저희는 좀 시래기에서 설치는 건데 시래기. 먼저
자, 16번을 한번 볼게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을 모든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죠. 자, 초기 건축비용이 조금 듭니까? 이빠이 데스네지.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자, 태양광, 풍력, 지올로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지요. 자, 자연 채광은 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요. 조명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여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니디가 가장 좋은 답인 듯 합니다. 니디. 자, 17번. 위 그림에 사용된 기술을 다음과 같이 가에서 나로 구분할 때 가, 나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태양열판, 풍력발전기, 지열 흡수기는 에너지를 직접 전환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죠. 맞아요? 자, 얘네들은 능동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그쵸? 자, 한편 옥상 녹화, 삼중유리, 복합 단열 시스템, 얘네들은 주로 자, 단열과 관계되어 있지.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지 않으려고 하는, 즉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직접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인 방법이지. 수동형이야. 자, 소극적인 기술이라고 답지에는 써있네. 자, 고난도 문제 해결하기. 저번에 2,000명 넘겼던데 우리나라 최고기록 아닌가 2,000명? 2,500명만 돼도 신기록이지.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넘긴 2,000 몇 명이 최고기록 아니에요? 2,200명인가 300명? 네 그게 최고기록 아니에요? 근데 3,000명까지 갈 거라는데 이번에? 3,000명? CDC에서 얘기했어. 질병관리본부에. 그 중에 나만 포함 안 됐으면 좋겠다. 뭐라고? 그 중에 저가 포함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 중에 네가 포함 안 됐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 청소년기에는 걸려도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증상이 많대요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증상이 크게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알고 보니 내가 걸려있는 거 알고 네가 걸려있다고? 그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 그런가? 근데 뭐 되게 웃기는 게 그 얘기를 들었어. 어떤 집안 식구들끼리 식사를 할 때 문제는 아이가 얘는 식구가 아빠, 엄마, 큰애, 작은애가 있었대. 근데 이 큰애 학교에 확진자가 있었나 봐.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확진자 접촉한 얘도 없고 동생도 접촉한 얘가 없어. 근데 항체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검사를 한 거야. 검사했더니 되게 웃긴 게 아빠하고 동생만 감염이 돼 있어. 엄마하고 얘는 뭐야? 무증상도 아니고 얘는 아예 그냥 음성이야 음성. 어이없지? 그러니까 방법이 엄마가 아빠가 어디 가서 얼마 왔던 거 얘가 얼마 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주변에 아예. 아 그럼 설마 큰애가 바이러스를 갖고 온다. 그렇지. 자기는 안 걸렸는데 몸에 진짜 엄청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다른 식구들이 옮겼다라고 밖에 안 보여. 근데 문제는 이 네 식구가 다 모여서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근데 다 모여서 밥 먹었는데도 아빠하고 동생만 걸리고 나머지는 멀쩡. 이게 어머니 이인가? 신기하지? 역시 어머니 믿고 있었다고. 모르겠어. 아주 이상한 질병인데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사망률을 기록한 단일 사건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거든. 우리나라에도 약 20에서 30만 정도가 죽었대. 조선시대야. 구한말 때인데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이 죽었고 미국이 지금 약 60만 명 정도가 죽은 것 같은데 그 기록을 넘었었대요. 와 역시 인구수가 증가한 거에 비하면은 아직도 같은 비율이라면 아직도 멀었지. 그나마 다행인 게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못하는 다행이야. 지금요? 안 많은 편이야.
이 정도 전파력 갖고 지금 2년 반째. 그때도 수행독감이 약 3년 정도 유행을 했거든. 2년 반? 이 정도 유행됐는데 이번 거는 유행 기간이 더 길 것 같아. 훨씬 길것 같아요. 지금 변종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있지? 그다음 뮤하고 람다가 있다 그랬지? 근데 이오타 뭐 해갖고선 지금 한 5개 정도가 더 있더라고. 최근에 또 일본에서도 변종이 생겼잖아. 또요? 일본에서 변종 생겼어. 올림픽 이후에.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 문자 다 쓰고 뭐 그리스 문자는 영어에서 유래됐으니까 영어 안 쓸 거고 우리나라 아이웨어 각양계곡 뭐 이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 히다카나 가다카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중국에 간치까지 들어갈지도 몰라. 변종의 종류가 간체도 안 되면 나중에 번체까지 다 들어가면 번체가 약 10만 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지. 큰일 났어, 큰일.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변종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치료법이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치료제가 잘 안 들고 돌파 감염이 많아졌잖아요. 이 백신. 혹시 맞아도 걸린 사람들도 있던데요? 백신 맞아도 걸린 게 그게 이제 변종이 돼서 제대로 대처가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이 백신도 보면 100%다 예방이 아니야. 지금 얀센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사이야. 50몇 프로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럼 복불복이야. 지금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30대 애들이 20대, 30대 애들이 얀센을 많이 맞았거든. 근데 예방률이 50%면 걸린다 안 걸린다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계속 맞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나중에 생물 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공학보다는 약학을 전공해갖고 이런 제약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제약에다가 나중에 대학원 가갖고 전공을 생화학이나 이런 거 하면은 백신이나 바이러스 변화되는 걸 연구하는데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우리나라 그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좀 점점 강화시키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구하거나 할 때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 하나 만들어봐. 만능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맞으면 모든 형태의 병원균을 다 잡아줘. 스스로 지가 변형해갖고 남을 잡아줘. 가능해요, 근데? 언젠가 가능하겠지, 근데 어느 날. 100년 안에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100년이 아니고 한 20, 30년 내에 개발될 것 같아. 이라면은 인간이랑 할 수 있어. 40세쯤에 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게 사실은 암이야. 그렇죠. 암은 수술해갖고 절제해갖고 없애는 방법밖에 없거든, 직접.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암이 또 그래서 예를 들어 허준에 스승으로 알려진 유이태라는 의원이 있거든. 알죠. 그분도 암으로 죽었거든, 위암. 그걸로 해서 기록상에. 허준한테 허준에 스승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분이 스승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소설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유이태라는 분은 위암으로 죽었어. 그때 당시에는 막 몸을 해부하면 안 된다고 했어서 스승이 허준 네. 웅태요 해부하는 그랬던 것 같은데. 자, 패스. 그 다음에 그거 있었지. 그 니네 드라마 중에 마이라는 거 본 적 있니? 마의. 마의요? 조선시대 때 수의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의까지 올라.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조선실록에 나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기 치료거든. 근데 조선시대 때 종기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종기가 커져갖고 그 합병증, 폐혈증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 종기 방치하면은. 그래갖고 그 폐혈증으로 죽은 임금들도 종기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네. 독살당한 사람도 많지만 종기로 죽은 사람은 많대. 근데 이 사람이 외과술로 칼로 째고 거기에 있는 고름을 다 빼내갖고 치료를 했거든. 외과술. 준우 말대로 조선시대 때는
몸에다 팔려는 게 굉장히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생각하거든. 응? 근데 외과술 갖고 많이 했다 그래갖고 조선의 몇몇 임금들이 이 사람이 외과술로 종기를 나눴나. 그래갖고 아무튼 그랬답니다. 자, 17번. 한국에 인력자들이 많아. 어? 한국에 인력자들이 많다. 장영식만 해도 엄청난 능력자 아닐까? 그쵸. 시계가 없었을 때 자동문만 봐도 인간의 범죄. 자금도 그렇고 일성성시라는 것도 그렇고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지금 다툼 중이다. 뭐로요? 니네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해갖고 중국이요? 회식이 같고요. 중국 새끼들은 지네가 먼저라고 하고 중국 우리나라가 먼저라고 하고 중국 공정이에요,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중국 놈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중국의 역사를 지배했던 것 중에 한족이 지배한 역사는 굉장히 짧거든. 생각해봐. 걔네들이 말하는 하나라, 음나라, 주나라. 얘네들이 사실은 고구려 그 북속국가네. 고구려 속국. 그러니까 부여 속국, 고조선 속국. 이런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진나라는 한족이 한 건 맞아. 한나라 한족이야. 수는 아니야. 그 다음에 당나라 한족이야. 그 다음에 위 아니야. 그 다음에 원나라 아니야. 송나라 한족. 그 다음에 명나라 아니고 청나라. 그래서 한족이 지배했던 역사는 상당히 짧아. 전체 중국 역사에 비해서.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집권의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시진핑 지금 또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됐잖아. 시진핑이 중국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을 쬐고 있지. 중국에서 학원 다 없어진 거 아니? 중국에서 지난달에 학원이 다 없어졌어. 학원이요? 왜요? 사교육 조장 다 없애버린다고. 거의 전두환 같은 발상이지. 사교육 없애버리고 이번에 또 부동산 잡는다고 옥죄어버려갖고 헝다그룹이라는 그룹이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거든. 오늘 쓰러질 거였는데 어떻게 이자는 갚나봐. 근데 연말까지 갚아야 되는 이자만 7,900억이네. 그래갖고 그거 못 갚으면 350조가 부도가 나요. 전 세계에서 350조인데 그 회사에 투자한 미국 계열, 유럽 계열 회사들이 굉장히 많나봐. 은행들이. 걔네들이 다 파산되면은 1907년에 이명박이 집권할 때 있었던 리먼 브로더스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럼 세계 경제 또 바닥으로 추락하겠죠? 레전드네. 세계 경제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진짜 막 꼬드박질 칠 것 같아. 중국에 게임 바뀌었을 때잖아. 걔는 게임 못해. 걔네 게임 못한대요. 이제 평일에는 절대 못하고 주말에는 1시간. 지금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세계 질서가 위태로워. 경제적인 질서가. 아마 조만간에 중국이 내란으로 인해서 크게 겪을 일 같아. 중국은 내 게임에서 강세를 보일 텐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중국의 투자 나간 회사 굉장히 많고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중국은 공산국가야. 사람들이 착각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공산국가야. 북한에 못지않는 나라야. 북한에 못지않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가장 착각 심하신 분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시지? 꿈을 꾸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 자, 17번. 위 그림에 사용된 기술을 다음과 같이 지금 17분 했는데요. 했는데요. 했구나. 네. 흥분했었네. 자, 18번.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 중에 물광과 체관에서 물과 양분을 각각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나타냈다. 물은 뿌리에서 잎 쪽으로. 자, 양분은 잎에서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자, 이에 대한 설명은 노트북에 써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이다. 맞죠? 물관에서 물이 위로 이동하면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맞지요?
최근에서 양분이 아래로 이동하는 동안 양분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있니? 감소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일정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만 있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표는 형광등과 LED 등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될 때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형광등 공급된 에너지 자 값, LED 등 E, 발생한 에너지 0.42, 0.82, 에너지 효율은 10%. 나는 전체 공급한 에너지 분의 전체 공급한 에너지 분의 발생한 이용하는 에너지가 0.8이니까 얘는 80%가 되겠지. 80%야. 이거에 대해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에너지를 Q라고 했을 때 E 프라임이라고 할까 그냥 E 프라임이라고 할 때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0.42야. 오케이? 0.42야. 근데 얘가 효율이 몇 %래? 10%면 0.1이 되는 거지.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E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4,2가 되는 거지. 맞네. 42는 4,2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배만큼의 에너지를 가는 4,2야. 잠깐만. 4라고 써놓고 40이라고. 19번이지. 네. 그래서 4,2야. 나는 80% 맞지. 맞죠? 자, 밝기가 같을 때 형광등의 에너지 소비량이 LED의 8배다라고 했는데 얘가 0.8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는 얼마가 돼야 되니? 8,2가 돼야 되겠지. 네. 8,2 대 2가 되니까 8배 맞지. 그래서 얘는 DT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발전과 전력 수송. 여기는 전기 생산까지 해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전자기 유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통합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클 거야. 학교 선생님이 통합과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물리 전공한 선생님이라고 하자면 이 부분이 좀 세게 나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쉽게 나갈 거야. 그래서 복불복 같아. 1번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표를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코일의 내부에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 생기는 거지.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 패러데이 법칙 한번 기억해 볼까? 유도 기전력 V라고 쓸게. 마이너스. 얘는 반대한다는 의미지. 싫어. 청개구리 같이 들어오는 건 싫고 나가는 것도 싫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이런 식이었지. 이거 곱하기 코일의 감수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라고 얘기했어. 이때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장 곱하기 면의 넓이거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a 빼기 n 곱하기 b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어도 또 면적의 크기가 바뀌어도 유도기 전류가 생기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자기장과 면이 이루는 방향이 바뀌어도 똑같이 유도 전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 흐른다. 그래서 O가 되겠고. 유도 전류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맞지? 오케이? 거꾸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감수가 많을수록 세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X가 되겠다. 그래서 OOX가 답이 될 듯합니다. OOX. 2번 오른쪽 글과 같이 막대 자석의 S극을
호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 전류의 방향을 잡아보자. 자, 얘는 호일 가는 방향 잘 봐야 되지. 자, 얘 S가 들어가고 있어. 그럼 S가 어떻게 하고자 하지? 못 오르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그렇다면 아래에서 위로 방향의 전류니까 B에서 저항을 통해서 A로 가는 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자, 그래서 B 저항 A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준우 조용하는 거 보니까 아예 푹 잘라봐. 도리도리? 너 윤씨야? 왜요? 윤돌이. 대박. 얘네 쉬면서 아주 대박 뉴스 터졌지? 왜? 어떤 여자가 800만 원 갖고 100억 이상을 벌었대. 저요? 어? 저요? 아니. 도지로요? 성남에 땅개 버려갖고. 뭐야? 이름이? 화천 뭐지? 하늘과 친하면? 하나하고 친하지? 아니 아무튼 그 회사 어떤 사람이 기자 출신의 사람이 회사를 차린 거야. 화천 뭐라는 회사를 차린 거야. 근데 자본금이 500만 원 갖고 5천만 원 갖고 차렸어. 아마 사무실 임대료 같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투자를 받은 거야. SK증권과 통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거는 무슨 천인 뭐가 해갖고 1호부터 7호까지 있어. 7이 있어. 그래서 3명은 자기 가족이고 2명은 기자 출신 애들이고 2명은 법조인이야. 변호사들이야. 그래갖고 이 7명한테 얼마를 투자받았냐면 3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어. 그리고 성남에 땅이 있는데 성남에 큰 동이 하나 있었거든. 판교 쪽이야. 판교 인터체인지 쪽 고속도로 주변 지역이거든.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역을 개발했어. 대장 지구라고. 그래갖고 이게 성남시에 속하거든. 이재명이 시장 때인데 시장 지역에 이거를 개발해갖고 이익을 본 게 약 1조 몇천억 이익을 봤어. 1조 한 2천억 정도 이익을 봤어. 아직도 진행 중이야. 아직도 진행 중이야. 최근 3년 동안에 1조 2천억을 받았어. 그래갖고 성남시가 5,500억인가를 가져갔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머지 약 6천 몇백억을 먹어버린 거야. 3억 5천만 원에서 6천 몇백억이야. 6억이 아니고 6천 몇백억. 무려 1000배 이상 뻥튀기를 해버렸대네. 근데 이 사람 부인이 1호가 2호가인데 800만 원 투자해서 배당받는 게 100억을 받았는데 이런 비법들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쵸? 야 이거 초등학생이라도 여기다가 50원이라도 받지. 안 그러겠니? 50원 만원 투자하면 얼마가 되는가? 1000배면 1000만원 되는 거야. 10만원 투자하면 1억이야. 말이 되니? 10만원 투자하면 1억. 100만원 투자하면 10억. 1000만원 투자하면 100억. 근데 이재명 씨가 해명하기를 자기는 단돈 1원 한 번 받은 적 없다.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특정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부가받지. 땅의 공공 개발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 땅 개발해갖고 이득금은 땅 주인한테도 물론 원래 주인한테도 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나라가 이득을 본다면 괜찮은 일이겠지만 이건 나라가 이득 본 것도 아니고 특정 사람 몇 명이 다 이득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돈은 딴 놈들이 되고 지네들은 돈만 챙기고 이 정부는 다 그게 공정인가 봐.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점점 충격 속에 빠져. 도대체 끝은 어디일까? 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국민들한테 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치? 전 국민 공모해갖고 야 100만 원씩 내 1,100번 튀겨줄게. 와, 재난보상금으로 거기 차라리 투자하고 뻥 튀겨갖고 1,000배 만들어주지. 응? 그럼 4인 가족당 100만 원이잖아. 응? 그러면 3년 뒤에 한 집당 10억씩 주면 되잖아. 응? 재난보상금 거기다 투자해갖고 좀 국민들한테 온 국민 행복하게 해주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근데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대. 아수라인가라는 영화가 있대. 황정민하고 누구야 정우성 아저씨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 스토리가 홍준표가 그랬어. 똑같아. 어떻게 봐도 그렇게 똑같냐. 멋있는 나라야. 에이! 자, 3번. 다음은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발전기 코일의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이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자 땡땡땡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또는 여기 유도 전류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유도 똑같은 기억이니까 유도 전류가 되겠구나.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의 감수가 많을수록 자석을 빠르게 운동시킬수록 크다라고 합니다. 4번 그림은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을 에너지원과 에너지 전환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A, C는 각각 핵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중에 하나이다. 자, 구분을 해보자.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합니까? A는 화력발전.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수력발전. 자, 열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게 수력발전이지. 그래서 자, B는 화력발전이 맞고 핵발전이 맞다. 핵발전. B는 핵발전이고 C는 열에너지 변환 관계가 없으니까 수력발전이 되겠지. 그래서 A 화력, B 핵발전, C 수력발전이다. 이 다음은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해줘? 자, 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송전선에서 소비되는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잖아. 그러면 I가 적으면 적을수록 R이 어때? R은 일정하니까 P가 어때? 감소하겠지. 그래서 송전 전력을 송전 전압을 높이게 되면 공급하는 전력이 일정할 때, 자 얘는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지. 그래서 송전 전압을 증가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자. 전류의 세기를
자 어떻게 작게 하거나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해야 합니다. 같은 전력이 공급될 때 송전 전압을 N배로 만들어주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얼마가 되지? N분의 1배가 되지. 따라서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6번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라고 표시하자. 단,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자, 교류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환시키는 장치 맞지? 변압기의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 맞아.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에너지가 서로 같아야 돼. 이상적인 변압기라면 자, 공급 전력과 자, 발생하는 전력, 2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같아야 해. 에너지 구조에 의해서 같다. 전압을 높이려면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을 더 적게 감아야 된다. 코일의 감수에 비하지. 변압기 하면 이런 식을 생각해 줘야 돼. 2차 코일에 걸린 전압분의 1차 코일에 걸린 전압은 코일의 감수에 비례해. 그리고 전류는 반비례해. 오케이? 전류는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더 많이 감아야 합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코일의 감수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OOXX가 답인 듯 합니다. OOXX. 자, 6번. 다음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세요.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소비자 사이의 전선을 통한 양방향 통신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얘는 우리 안 배웠을 거야. 올일이 안 나와갖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예린이 복귀하면 바로 원리 원 나갈 거니까 아마 다음 주 목요일에는 원리 원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졸렸지?